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어느 60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맞아요. 주위에 사람이 적더라도 나만의 취미를 갖고 있고 하루에 8,000보 정도 걸을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요즘 50대, 60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변 사람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보니 차라리 없는 게 속 편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변에는 함께 있으면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반대로 옆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있으면 상대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첫 번째, 부탁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 가벼운 부탁부터 다소 부담스러운 부탁까지 자연스럽게 자주 요청을 하는데 거절을 하려고 하면 서운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죠. 나이가 들수록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부탁이 자주 쌓이다 보면 결국 관계가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시작은 언제나 자신의 일상이나 경험담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자녀나 손주 이야기로 대화를 채우고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본인의 건강관리법이나 병원 경험을 쉼없이 얘기하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본인의 이야기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치게 됩니다. 세 번째,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주변 지인들, 친척 혹은 자녀들까지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어느 자식은 더 좋은 직장을 다닌다더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도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자주 비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 이분들과 대화를 시작하면 사회 문제나 불안한 미래, 걱정거리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자신의 삶에서 불만스러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기도 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대화가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흐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기운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가치관을 무시하거나 강요하는 사람.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해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깎아내리거나 본인의 방법이 더 낫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에 있어 자신의 방법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잣대로만 평가하기도 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피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 7가지. 첫 번째, 불량노인이 되어 인생을 즐긴다. 96일간 세계 일주 여행에 참가했을 때 나는 사람들에게 불량 할머니라고 불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여든의 건강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틀림없이 불량노인의 본보기와도 같은 분으로 밤늦게까지 노는 것을 아주 즐기더군요. 매일 밤 카지노에 다니거나 새로운 일에는 적극적으로 도전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지라 한때는 실버타운에 있었는데 주위 노인들이 모두 병과 건강에 관한 얘기만 해서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거기서 나와 일반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은 선상 생활을 마음껏 즐기며 미용실에도 부지런히 다니는 등 겉보기에도 마음이 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선상 여행이니까 96일간을 전부 배에서만 생활하고 싶다라며 육지에는 전혀 내려가지 않는 자신만의 여행법을 관철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그 부인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데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지요. 불량 노인에게 이제 나도 늙었다라는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아직 젊어라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도 활력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반대로 나이는 젊은데 마음이 노인처럼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도 재미를 못 느낀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잃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80세 부인보다 훨씬 더 늙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잘 놀지 못하고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놀이를 즐기지 못하면 어떤 일이든 식상해지기 쉬워 인생을 즐길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젊음과 유머를 겸비한 불량 노인이 되어보세요. 두 번째, 남에게 힘내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함께 있는 상대를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무리해서 빠른 걸음으로 걷는가 아니면 자신만의 속도로 노력하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노력하는 자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빠른 걸음으로 노력하는 쪽이 주위를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은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과 좀 더 함께 있고 싶어지는 사람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노력하는 자세 혹은 무엇인가를 대하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로 인해 상대에게 주는 인상도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힘내라는 말을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을 냅시다. 다녀오세요. 힘내세요.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자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 전체가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너무 힘쓰지 마. 좀 더 주위를 돌아보며 천천히 걷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에서 언제까지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울고 싶을 때는 마음껏 운다. 아기들에게 울음은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배가 고프다, 아프다, 피곤하다,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등 갖가지 생각을 여러 가지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울지 않으면 불쾌함을 제거할 수도 요구에 대한 반응을 얻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보고 있으면 우는 것이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감정 표현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성장해가면서 점점 울지 않게 되지요. 의사소통을 배우고 울음 이외의 희로애락의 표현법을 배우고 거기에 인내하는 법도 익힙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남들에게 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때문에 눈물을 참고 감정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 분노의 눈물,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 등 눈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어떤 것이든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참는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넘쳐나려는 감정의 뚜껑을 덮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의 여운이 어정쩡하게 남아버리지요. 반대로 마음껏 울었을 때의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을 때, 책에서 마음을 건드리는 문장을 읽었을 때,
TV 다큐멘터리 방송을 봤을 때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흐를 때가 있습니다. 참지 않고 눈물을 흘린 후에 기분이 어땠나요? 마음껏 눈물을 흘린 뒤에는 쌓여있던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버린 것처럼 상쾌한 기분이 들지 않았나요? 울고 난 뒤의 느낌은 마음껏 웃고 난 뒤의 느낌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크게 웃고 나면 회사나 집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번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립니다. 마음껏 울고 난 다음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다는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희로애락은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을 억누르기만 하면 체내 감정의 응어리가 증대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발산한 후에는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 주위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스트레스를 잘 다스린다. 누구나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실제로는 좀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그렇게 되고 싶다고 강하게 바라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속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일은 모두 잊고 한숨을 돌리라고 권하고 싶군요. 퇴근 후에 맛있는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등의 숨 돌리기가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스포츠센터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좋은 숨 돌리기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숨을 돌리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보다 가볍게 행하는 것이지요. 해소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앤다는 인상을 주는데 사람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정도입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제로로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자극을 받는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적당한 자극은 있는 편이 오히려 좋습니다. 스트레스 학설의 창시자인 한스 세리의 박사는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인간은 멸망한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하면 그 사람은 무능해진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적당한 균형을 위해서는 바쁜 하루를 보내는 틈틈이 숨을 돌릴 시간을 마련하세요. 하루하루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즐기기 위한 궁리를 해보세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을 몸에 익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쁜 일상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숨 돌리는 시간을 만들어서 잠깐 휴식을 취해보거나 옆길로 가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삶의 리듬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런 시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크게 다릅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음의 청량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몸을 주기적으로 움직인다.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의 근육이 피곤해지는 것처럼 이것저것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당연히 머리가 피곤해집니다. 피로가 쌓이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두통이 일어나는 등의 자각 증상을 동반하지요. 이런저런 생각들로 머리를 계속해서 쓰면 피가 머리로 쏠리게 돼요. 그 불균형적인 피의 흐름이 불쾌감을 만들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가 피곤해지면 동작용으로 마음도 피곤해집니다. 머리가 굳어지면 마음도 굳어지고요. 장시간 책상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몸을 움직이고 싶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고 싶다. 숨을 좀 돌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의 균형이 깨지려고 하고 있으니 몸을 좀 더 움직이세요라는 몸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고를 받아들여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가 한 부분에 몰리면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발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의 근육이 긴장된 채로 있으면 마음도 굳어버려 좀처럼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 결과 사소한 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밤새 고민하는 등 더욱더 머리를 쓰고 부정적 감정 또한 커지게 됩니다. 주위로 불쾌한 공기를 발산하게 되어 함께 있는 사람까지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싫다면 운동에 몰두하여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보다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편이 훨씬 더 효과 좋은 약이 될 테니까요. 피곤하면 쉰다. 하나의 자세가 힘들어지면 다른 자세로 바꾸거나 몸을 움직인다. 졸리면 잔다. 몸이 원하고 있는 이런 당연한 행동들이 지금 당신이 행해야 할 숨돌리기 방법입니다. 이런 기분 전환법을 알고 있는 것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6번째,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다. 늘 100점 만점과 같은 완벽을 추구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들도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노력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걷는 버릇을 들이고 숨 돌릴 여유 시간을 갖는다면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점점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력 질주를 할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천히 걸으면 보일 테니까요.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리면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힌트가 여기저기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둘러보면 그 원인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지나치게 완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부모와 자식, 상사와 후배 등 고민스러운 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잘 살펴보면 그 어떤 경우라도 상대에 대한 요구사항이 너무 높기 때문에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상사는 기계에 약해서 항상 이것저것 물어옵니다. 도무지 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한 주부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장 동료나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마다 대접하느라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에 등장한 상사도 남편도 그들을 대하는 상대에 따라서 그 인상이 상당히 변할 것입니다. 기계에 약한 귀찮은 상사는 잘난 척하지 않는 좋은 상사로, 집에 사람들을 몰고 오는 남편은 친화력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차이가 생겨나는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대에 대한 요구 수준의 차이에서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대치가 높을수록 상대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00% 이상적인 상사, 이상적인 남편을 얻는 것은 어차피 무리 아닌가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서 상대의 좋지 않은 인상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요구 수준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높이 설정할수록 갑갑해지고 낮게 설정할수록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100%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좌절하며 쉽게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인생이 즐겁지 않거나 거기에 더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면 그것은 손해일 뿐입니다.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요구 수준을 낮추는 일이야말로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마음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어깨에 힘을 풀고 산다. 이번 장에서는 제가 실천하고 있는 어깨에 힘을 빼는 방법,
적당히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얘기에 실려 있는 일장일이라는 말입니다. 긴장과 이완을 의미하는 말로 어떤 일에서든 긴장과 이완이라는 양쪽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학회에서 인사말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학회 때는 모든 사람이 극도로 긴장한 상태인데 잘 마무리 지었으니 마음 편하게 보냅시다라고 환기시킨 것입니다. 저는 늘 일장일이를 마음속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긴장 후에는 편안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 하고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밤 시간에는 천천히 술잔을 기울이며 몸을 쉬게 합니다. 그때는 일에 관한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좋아하는 비행기와 관련한 취미 세계에 빠지지요.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기면 언젠가는 끊어져 버리듯이 사람도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이와 마찬가지의 일이 생깁니다. 휴식도 수면도 취하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공부나 일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질주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언제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럴 때일수록 잔뜩 긴장하고 있는 자신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좋아하는 취미활동 등의 놀이 시간을 선물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취미는 많을수록 좋다, 취미가 없는 인생이란 따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취미를 즐길 생각입니다. 취미가 없는 인생이란 다시 말하자면 즐기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취미에 몰두하는 시간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당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항상 같은 길로 가다가 잠시 곁길로 가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깊이가 느껴질 겁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일수록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진짜로 편한 사람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몇몇 가까운 이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여유 있게 산책을 하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취미를 즐기면서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똑바로 일어나서야 남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마음 맞는 사람이 없을 때는 나부터 마음을 따뜻하게 갖고 주변을 보려고 합니다. 매번 익숙하게 만났던 사람들보다도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는 것이 진짜 편안한 말년을 보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그리고 혼자서도 편안한 시간을 즐기며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읽고